그래서 이제 그 팁 부분에서 보면 좀 자세히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그 FTP의 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가 두 개예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20번 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21번 포트가 있다. 그래서 20번 포트는 데이터고 21번 포트는 제어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거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CF라고 해서 정보보호직 또는 사이버 직렬은 이제 공무원 쪽이고 정보보호직은 국가직이나 그쪽인데 거기에서 바라볼 때는요 FTP가 좀 더 자세히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그 정보보호론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정보보호직이나 사이버 직렬에서 바라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바라보냐면 원래 그 FTP에는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공부는 제가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따로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그 다음에 FTP에는 ID 패스워드 기반인데 익명 계정이 존재하느냐? 존재합니다. 익명 계정이 있어가지고요. 얘는 ID 패스워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언제 사용하냐면 그냥 누구라도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익명 계정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TFTP는 익명 계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P는 ID 패스워드 기반이고 TFTP는 인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노니머스 그 익명이랑은 틀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TP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정말 짧게 줄이면 FTP도 보안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얘는 암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ID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도청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암호화된 걸 사용해야 되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Secure FTP는 이제 보안 FTP 관련된 건데 SFTP랑 FTPS가 있어요. 그러니까 S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앞에 붙은 S는 SSH에 기반해서 아까 기억나시죠? 텔넷의 암호화 버전 SSH에 기반해 가지고 FTP를 보완하는 거고 그 다음에 FTPS는요 SSL TLS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SSL TLS는 뭐냐면 그 전송 계층에서 암호화하는 거거든요. 걔에 기반해서 FTP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SFTP와 FTPS는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그 얘기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팁이니까. 그리고 뭐 그 IMAP인데요. 팁 중에 IMAP인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SMTP와 POP3와 IMAP의 프로토콜이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 그거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요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IMAP 최신 버전이 IMAP4인데 뒤에 있는 숫자는 버전이죠.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게 RFC 2060 별표할까요? 그러니까 RFC 번호는 뭐냐면 Request for Comment라는 건데 그 문서 표준 전 문서예요. 그래서 RFC 2060 그러니까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문서들을 제출하는데 그런 그 문서인데 2060이 정의돼 있어요. 2060 저거 외워야 돼요. RFC 2060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POP3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다인데 중요한 건 POP2는 예전 버전이고 POP3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 POP3에 여기 보면은 RFC 버전이 1725예요. 이거 외워두시고 1725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2020년 지방직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POP3하고 SMTP 사이에 어떤 명령어들을 주고받는데 그 명령어 중에서 어떤 그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 그게 지금 기억나는 건 VRFI, Verify 요 명령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지문 중에 하나 나온 게 그 헬로우도 있었어요. 헬로우 지문 나온 지문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보호직이나 그런 데 나올 수 있는 그 디테일함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추가로 좀 적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뭐 모의고사에 보거나 아니면 그 시험 문제 기출해서 다룰 때 보도록 할게요. 그런 명령을 주고 받는다 하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TP를 어떤 관점에서 이메일 관점. 그러니까 원래는 HTTP가 이메일 관점이 아니라 원래는 그 HTML 문서 관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에 이메일을 다 모아두고 내가 이제 접속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송 계층의 그 사계층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계층에 있는 정보 보여주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컴퓨터에서 또 해볼 명령어는 뭐냐면 네스텟이 네스텟 별표. 네스텟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요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TCP 정보,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IP, 클라이언트 포트, 그 다음에 서버 IP, 서버 포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결 상태, 연결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리슨, 아니면 이스태블리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번에 어디지? 그 해양경찰인가? 2020년 해양경찰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정보보호직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네스텟에는 뭐가 없어요? 맥 정보가 없어요. 네스텟에 없는 정보. 그러니까 네스텟은 지금 보면 IP 정보 있고 포트 정보 있고 다 있는데 맥 정보가 없어요. 적어주세요. 맥 정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보, IP, 포트, 연결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한번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IP 컴피그라든지 네스텟인지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요게 이제 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중복됐어요. 중복된 건 안 할게요. 중복된 거는 제가 이제 강의 그 교재를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중복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강의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거나 중복된 거나 시험에 전혀 안 나왔던 거나 그런 것들은 뭐 시간 관계상 안 할 거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건 중복된 거죠. TCP 나왔고 포트 나왔고 그 다음에 요 포트 번호는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요건 중복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 포트 번호 적는 거, 포트 번호 80, 그 다음에 3405 적는 거 이렇게 중복된 거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중복됐으니까. 중복됐고. 그 다음에 TCP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TCP는 기본적으로 연결지향이 왜 연결지향이냐면 연결을 맺고 맺은 상태에서 패킷을 보내요. 그러니까 연결을 맺고, 그러니까 3 핸드쉐이크로 연결을 맺고, 끊을 때도 4웨이로 연결을 끊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면 높은 신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신뢰성은 뭐냐면 패킷을 보내고 응답 에크를 받아요. 에크는 뭐냐면 나 패킷 잘 받았어.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하니까 신뢰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UDP는 안 그렇죠. UDP는 그냥 보내기만 하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뭐 가상회선 얘기 나오는데 요건 이제 데이터 통신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흐름 제어나 혼잡 제어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요것이 어디에서? E2E에서 기억나시죠? 엔드 투 엔드에서 발생하는 거다. 근데 요 TCP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는데 그 공격이 뭐 심플로딩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뭐 티어드롭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정리를 할게요. 그 얘기인 거고. 근데 어쨌거나 TCP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를 모르면요.
그 공격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TCP 패킷 구조예요. TCP 패킷 구조 보시면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은 설명 안 할게요. 당연한 것들은 설명 안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패킷 구조를 사실은 저는 그 패킷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이 그러니까 그 분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전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정보보호론 관점이 있고요. 정보보호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보호론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뭐 이런 수준이에요. 뭐 여태가 나왔던 거 보면 윈도우가 뭐냐? 윈도우는 내가 수신할 수 있는 그 수신 윈도우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 크기를 벗어나는 거는 못 받으니까 그런 윈도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그 정보보호직 관점에서는요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디테일하냐면 이런 디테일을 얘기해요. 요 순서를 물어봤어요. 순서. 요 안에 지금 보면 컨트롤 비트가 있는데 컨트롤 비트의 순서 UA, P, R, S, F가 있어요. 요거 외울까요? 지금은 정보보호직이 얼마 안 나와가지고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보호론이라니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던 게 지금 정보보호론에 안 나온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고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순서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건 어전트고요. 얘는 에크고요. 얘는 푸시고요. 얘는 리셋이고요. 얘는 씬이고요. 얘는 핀이에요. 요 순서를 물어봤어요. 이 UAPRSF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왔던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왔던 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컨트롤 비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어전트는 뭐냐면요. 어떤 그 긴급한 패킷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한 패킷. 에크는 내가 그 에크 뭐 패킷을 잘 받았다는 거. 그리고 푸시는 그냥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그냥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셋은 다시 재연결을 맺기 위한 거고, C는 초기에 그 연결 초기에 보내는 패킷이고, P는 연결 끊을 때 보내는 패킷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나머지 보면 뭐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하고 에크날리지먼트 넘버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시퀀스 넘버하고 에크날리지 넘버가 뭐다라는 것만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저게 그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킷을 주고받을 때 저 숫자가 바뀌거든요. 저 숫자 바뀌는 거를 제가 파이널에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땡겨와서 모의고사나 그럴 때 한번 낼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니까 숫자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시퀀스 넘버는 그런 거잖아요. 패킷이 이렇게 어차피 쪼개지니까 TC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UDP 같은 경우에는 IP에서 쪼개요. 왜냐하면 UDP에서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1000바이트로. TCP 같은 경우는 TCP에서 쪼개죠. 그래서 쪼개면 시퀀스 넘버가 붙죠. 쪼갤 때마다 시퀀스 넘버가 붙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크날리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받았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에다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거 뭐 그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번호가 정해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옵셋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실제 헤더 빼고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서부터 있는지 그리고 윈도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책섬의 별표할까요? 책섬의 별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TCP에서 패킷의 무결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CRC를 사용한다. 틀리죠? 뭘 사용해요? 책섬을 사용해요. 책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의 보수 또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책섬을 하는 거고 무결성을 체크하는 거고 CR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 이진 모듈로 그러니까 이진 나눗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데이터 통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 얘기를 빼더라도
어쨌거나 CRC가 아니라 책섬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전트 포인터는 그 아까 그 긴급 데이터 관련된 놈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시퀀스 넘버는 그 패키지 순서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쪼개졌을 때 이제 붙는 그 정보인데 그게 받을 수 그거를 이제 조작하게 되면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 같은 어떤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면 저 공격이 나왔을 때 저 공격을 제가 아무리 백날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컨트롤 비트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 컨트롤 비트 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수신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신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수신자의 입장에서 내가 수신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만큼의 패킷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윈도우를 좀 자세히 정리를 하면 흐름 제어나 또는 이제 혼잡 제어를 할 때 사용돼요. 혼잡 제어를 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는 흐름 제어할 때 사용되는 거고 혼잡 윈도우는 혼잡 제어할 때 사용돼요. 어쨌거나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흐름 제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겠다는 뜻이에요. 혼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혼잡이 뭐냐면은 패키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이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그래서 그냥 외우기 어려우면 윈도우는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하고 혼잡 윈도우를 제공하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는 흐름 제어, 혼잡 윈도우는 혼잡 제어를 할 때 사용되는 놈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전트 포인트 쪽은 지금 보면 긴급 데이터인데 긴급 데이터의 어디예요? 마지막 바이트의 위치를 나타내요. 처음 아니에요. 마지막 바이트의 위치예요. 요거 별표에 놓으시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그 TCP에서 뭘 해요? 연결을 맺을 때 그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요. 3웨이 핸드쉐이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연결을 맺을 때 클라이언트 측하고 서버가 있으면 씬을 보내요. 아까 그 기억나죠? 씬 패킷.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서버 쪽에서는 씬 에크 패킷을 보내고 아까 그 두 개 체크하면 되겠죠. 다시 보낼 때 에크 패킷을 보내면 연결이 맺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씬 플루딩 문제가 발생해요. 씬 플루딩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공격자예요. 공격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씬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서버 쪽에서 씬 에크를 보냈어요. 근데 저쪽 공격자가 에크를 안 보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무한 대기를 하죠. 대기를 하는 게 왜 문제냐면 다른 애들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굉장히 많은 패킷을 얘한테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다른 애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공격이 하나 있고 DR도스는 뭐냐면 이게 그 DDoS에서 발전한 건데요. DDoS에서 발전한 건데 그러니까 DDoS는 DOS에서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저 서버를 죽이는 거죠. 1대1로 공격하는 거고 DDoS 같은 경우에는 N대1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한 대를 공격하는 거 그게 DDoS인 거고 DR도스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반사 서버를 이용해요. 반사 서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반사 서버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라우터라고 할게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얘가 반사 서버라고 한다면 공격자가 이렇게 씬을 보내요. 씬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라우터가 연결을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씬 에크를 이제 다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공격자가 소스 IP를 속였어요. 소스 IP를 이쪽으로 속였어요. 여기 이제 공격 대상으로 속였어요. 공격 대상으로 속이면 얘한테 씬 에크를 보내줘. 근데 공격 대상은 자기가 씬을 보낸 적이 없어요. 씬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씬 에크를 받으니까 뭐 그냥 뭐야? 그럼 무시하죠. 그럼 어때요? 라우터는 열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씬 에크를 보냈으면 빨리 씬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요. 다시 씬 에크를 보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서비스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계속 받으니까. 패킷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이 수행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이용했어요? 처음에 3웨이 핸드쉐이킹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언제? DR도스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뭘 볼 거냐면 이거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2020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씬 쿠키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오랜만 처음으로 이제 씬 쿠키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씬 쿠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거꾸로 갈게요. 씬 쿠키를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씬을 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백로그 큐라고 메모리를 할당해요.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애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씬 쿠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할당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쿠키를 주고요. 쿠키가 어떤 특정 정보죠. 그래서 받을 때 쿠키 정보랑 클라이언트 정보를 받아서 만약에 그 쿠키 정보가 맞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곳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죠. 요게 씬 쿠키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씬 쿠키 중요합니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TCP 세션을 종료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포웨이, 왜 포웨이냐면 핀, 에크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포웨이인데 자, 이 경우에도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요 포웨이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세션이 종료되는 방식 때문에 포트 스캐닝 문제가 발생해요. 포트 스캐닝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상대편을 공격을 하려면 상대편의 IP하고 상대편의 포트를 알아야 돼요. 열려 있어야 그 열려 있는 거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서버가 열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핀을 하나 보내봐요. 핀을 하나 보내면 에크 떨어지면 너 열려 있는 거네? 만약에 에크 안 떨어지고 뭐 리셋 같은 거 떨어지면 너 열려 있지 않네? 이런 식으로 포트 스캐닝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TCP 세션의 종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핀, 에크, 다시 핀, 에크 해가지고 포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포트 스캐닝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송 계층, 사계층에 있는 UDP는 여기 보면 그 데이터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그램 별표할까요? 데이터그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패킷이 그냥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뭔가 그냥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 이렇게 데이터그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진다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연결이에요. 연결을 맺지 않고 보내요. 연결을 맺지 않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일단 이상한 시간이 소비되지 않잖아요. 이상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연결을 맺고
뭐 신뢰성처럼 뭐 비신뢰성이죠. 에크를 받지 않고 막 보내기만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 얘는 얘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패킷이 되는 거죠?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그거는 얘에서는 못 해요. 응용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응용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비연결, 비신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르게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같은 거 보낼 때, 그럴 땐 좋아요. 그렇지만 뭐 은행 어플리케이션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UDP 패킷의 구조 보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건 외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트는 당연히 있어야 돼. 빼고 책성 기억나시죠? 책성 있어야 돼요. 그 TCP하고 똑같죠.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있어요? 랭스의 별표할까요? 전체의 길이. 헤더와 전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마 그 책 보면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다시 하면서 보니까 오타가 살짝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랭스 철자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 LENGTH니까요. 요 철자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섬 CRC가 아니라 책섬이 사용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적어 놓을까요?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기본적으로 TCP하고 UDP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RTP가 있고요. RSVP가 있고 SCTP가 있어요. 그래서 SCTP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그 TCP하고 UDP랑 비슷한 프로토콜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거고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RTP하고 RSVP가 많이 사용되는데 RTP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이 리얼타임이에요. 실시간으로 뭘 해요? 멀티미디어 전송하기 위한 거예요. 자, 저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실시간. 두 번째 RFC 1889 외우시고, 그리고 얘는 RTP하고 RTCP, 그러니까 FTP처럼 컨트롤 관련된 놈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비디오 회의나 아니면 영상 회의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RSVP가 있어요. RSVP 중에 요 V는 뭐냐면 레저베이션이에요. 레저베이션이 뭐죠? 레저베이션은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을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네트워크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죠?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혼잡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혼잡이 발생하면 패킷을 못 보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패킷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원을 미리 예약해 놔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원을 미리 예약해 놓잖아요. 그러면 예약해 놓은 놈만 쓸 수 있어요. 다른 애가 대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SVP가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져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세션 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세션을 관리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연결 복구 시도라든지 아니면 재연결한다든지 이런 거, 세션 관련된 거, 그리고 표현 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압축, 암호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변환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응용 계층도 이게 중복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응용 계층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계층 프로토콜을 만들 때 표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표준이에요. 엑사 400, 엑사 500, FTAM 이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은 뭐냐면 이런 것들 그 파일 전송할 때, 이메일 사용할 때, 아니면 디렉토리 서비스는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더 그런 디렉토리가 아니고요. 이 디렉토리는 그 네트워크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파일을 보고 막 그런 디렉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표준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프로토콜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데 FTP 아까 말씀드렸죠, 텔넷 아까 말씀드렸죠, SMTP 아까 말씀드렸죠, DNS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거 말씀드렸죠. 드렸고 TFTP 아까 말씀드렸죠, HTTP 아까 말씀드렸죠, POP3, IMAP 그리고 RPC, NetBIOS 그 다음에 SNMP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요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쪽에 그 TCP/IP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그 32페이지일까요? 3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영문제라서 완전히 영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문제면 제가 강의를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영문제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겹치고 저기도 겹치니까 영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영문제는 아니고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다른 데랑 겹쳐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원래는 옛날에는 OSI 7 레이어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그 계층을 좀 통합해 가지고요. TCP/IP로 돼 있거든요. TCP/IP는 5계층이고 OSI 7 레이어는 7계층인데 TCP/IP로 해석할 수도 있고 OSI 7 레이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층이 좀 틀리죠. 다른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어플리케이션도 같고 트랜스포트도 같고 다만 인터넷만 틀려요. 네트워크 레이어를 인터넷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나 피지컬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좀 이름이 좀 틀리다라는 거, 뭐 하는 역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름이 좀 틀리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트는 TCP, UDP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인터넷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는 IP, ICMP, ARP, RARP, IGMP 같은 애들이 있어요. 요거 발표할까요? 밑에 부분들은 이렇게 그 동일한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IP는 그 TCP/IP의 그 IP예요. 기억나시죠? 이 IP 인터넷 프로토콜 이 IP 자체도 IP 주소를 의미하면서 비신뢰성, 비연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ICMP는 제어 메시지 적어 놓을까요? 제어 메시지를 전송해요. 그러니까 제어 메시지가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상대편에 있는 PC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 ICMP를 이용하면 돼요. ICMP가 뭘 해요? 그 제어 메시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죽었다는 그 메시지를 나한테 전송해 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주면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고, RARP는 맥 주소를 주면 거꾸로 IP 주소를 주는 거예요. 요 RARP의 R은 리버스예요. 리버스. 그리고 IGMP는 멀티캐스트 그룹 적어 놓을까요? 멀티캐스트 그룹.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그룹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는 1대1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쫙 보내는 거고, 그 멀티캐스트는 내가 특정하게 지정된 그룹에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만 해서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IPTV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 해당하는 방송 패킷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때 IGMP를 사용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TCP/IP 관점에서 네트워크 계층은 일단 그 물리하고 데이터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계층이니까 그냥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뭐 연결하는 거, 케이블, 아니면 호환성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고, 인터넷 계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프로토콜, 뭐 ARP, RARP, 아니면 라우팅 아시죠? 라우팅 같은 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계층에 보면 프로토콜이 또 더 많은데 IP 설명했죠? ICMP 여기 보면은 비연결형 또 하나 적어 놓을까요? 비신뢰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IGMP 설명했죠? ARP 설명했죠? 뭐 RARP 뭐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인터넷 계층이 뭘 책임져요? 라우팅을 책임져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존재하겠죠. 라우팅 프로토콜이 몇 개 있어요? 뭐 굉장히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4개예요. 여기 보면은 OSPF가 있고 RIP가 있고 BGP가 있고 IDRP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어디에서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AS가 이렇게 존재해요. AS가 뭐냐면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그 자율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그 동일한 라우팅을 사용하는 곳인데 그 대표적으로 아까 그 네트워크랑 그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인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 주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냐면 요 안에서 패킷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요 사이에서 패킷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요 경계에서 패킷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패킷을 주고받는 걸 인트라 AS라고 불러요.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OSPF하고 RIP가 있어요. 인트라 AS에 OSPF하고 RF. 그 OSPF하고 RIP 보면 그 OSPF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뭔가 라우팅이 이제 뭔가 바뀌면 전체를 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RIP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것만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런 뭐 이렇게 디스턴트 팩터, 링크 스테이트 뭐 그런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의고사에서 왜냐하면 지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어차피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자가 맘만 먹으면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 AS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요게 뭐가 있냐면 IDRP가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그림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경계는 BGP. 굳이 따지자면 얘도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계냐면 여기 보면 그 AS 경계에 있는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라우팅 케이블이 주고받는 프로토콜 라우팅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달 좀 이상하다. 전송이라고 바꿀까요? 전송 계층이죠. 전송 계층. 그래서 전송 계층에는 TCP하고 UDP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응용 표현 세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계층이니까 TCP/IP 관점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전자우편, 원격 로그인 파일 전달 같은 것들이 어떤 그 X400, X500, FTAM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송한다라는 거 표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응용 계층인데 중복돼 있죠. 응용 계층 프로토콜 중에 중복돼 있죠. 보시면은 HTTP 필요 없고 웹페이지보다는 HTML이 낫죠. SMTP 기억나시죠? 텔넷 기억나실 거고 FTP 기억나실 거고 핑의 별표할까요? 핑이 아까 대표적으로 그 밑에서 ICMP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핑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고 그 밑에 프로토콜을 ICMP 사용해가지고 상대편 PC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DNS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NFS에 발표할까요? NFS 얘는 그 원격 파일 그러니까 이것도 넷바이오스랑 비슷하죠. 넷바이오스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넷바이오스랑 원격 파일 액세스하는 거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 액세스하는 넷바이오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NMP 아까 배웠던 거죠. 기억나실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좀 쉴게요. 그 SIP가 있는데요. SIP에 그 보시면은 이니시에이션에 발표할까요? 이니시에이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뭘 초기화해요? 내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초기화를 담당한다. 여기 보면은 생성, 수정, 종료 같은 거. 그래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SIP URL이 따로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어디에서 동작하는 거냐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어플리케이션의 별표.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면 인터넷 전화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거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